제주도와 도교육청을 이끌고 있는 오영훈 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이 어느덧 취임 3년 차를 맞고 있는데요. 제주 MBC 등 언론 4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도정과 교육 행정에 대한 도민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범 3년 차인 오영훈 제주도정. 오영훈 도지사가 도정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56%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31%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잘하는 편이다가 48%, 매우 잘하고 있다 9%, 잘못하는 편이다 24%, 매우 잘못하고 있다 7%였습니다. 긍정평가는 50대와 화이트칼라 직업군에서 각각 62%로 높았고 부정적 평가는 30대에서 39%, 자영업군에서 42%로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제주시 갑선거구에서는 긍정평가 58%, 부정평가 32%, 을선거구는 긍정 55%, 부정 32%, 서귀포시 선거구는 긍정 56%, 부정 28%로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이 교육행정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60%로 부정평가 19%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다 10%, 잘하는 편이다 50%, 잘못하는 편이다 15%, 매우 잘못하고 있다 4%로 나타났습니다. 긍정적 평가는 50대와 60대에서 63%, 1차 산업 종사자에서 71%로 높았고 부정평가는 30대에서 34%, 자영업과 블루칼라군에서 22%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제주시 갑선거구에서 긍정평가가 65%, 부정평가가 18%였고 제주시 을선거구에서는 긍정 58, 부정 22, 서귀포시 선거구 긍정 57%, 부정 15%로 긍정평가는 제주시 갑에서 가장 높았고 부정평가는 서귀포시에서 낮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 MBC 등 언론 4사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8살 이상 성인 남녀 1,806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후보 공천과 관련해 제주시 갑선거구를 경선 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경선은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송재호 국회의원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며 문윤택 전 제주국제대 교수는 경선 후보에서 탈락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경선 투표를 실시하는데 경선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투표 50%를 반영합니다. 국민의힘 정은석 전 한국관광대 겸임교수가 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귀포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은석 전 교수는 제주도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경제 전문가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서귀포시를 국제금융도시로 조성하고 제주도청을 혁신도시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기자회견 후 서귀포시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동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이렇게 3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행정체제 개편위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투표는 올 하반기 안에 실시하도록 당장 이달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최종안을 권고한 지 20일 만에 기자회견을 연 오영훈 제주도지사. 오영훈 지사는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며 제주만의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행정구역을 최종 권고하였습니다. 도민의 뜻이 담긴 최종 권고안을 존중하고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권고한 최종안은 제주도 행정구역을 현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해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구역으로 나누고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안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행정안전부와 이달부터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반기 내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제주만의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결론 짓겠습니다. 주민투표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주민투표는 관련 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실시할 수 없고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한 날부터 일반적으로 60일 후에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후 2026년 상반기까지 법률 정비와 사무 분배, 청사 배치 등 실행 절차를 마무리해 민선 9기의 새 행정체제가 출범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관건은 주민투표를 앞두고 도민 관심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입니다. 오영훈 도정이 얘기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과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 부분에 대한 그 도민사회의 설득과 충분한 정보 제공, 그리고 도민 공감대 확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없는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오영훈 지사. 결국 행정체제를 개편하면 실생활은 어떻게 달라지고 무엇이 나아지는지 도민들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섬 안에서도 처음으로 빈대가 발견됐습니다. 도내 한 휴양림 숙박시설에서 투숙객이 벌레에 물려 확인해 보니 방에서만 7마리가 나왔는데요. 휴양림은 방역 조치와 함께 임시 폐쇄됐습니다. 보도에 김하은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40여 명이 이용하는 제주의 한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방역복을 입은 업체 직원들이 소독약을 구석구석 뿌립니다. 지난 4일 이곳에서 빈대 여러 마리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투숙객분이 새벽 시간에 지금 잠자다가 좀 이렇게 따끔거림을 해서 불을 켜보니까 이 등하고 이 다리 쪽에 이렇게 벌레를 물려서 그렇게 해서 좀 약간 발진도 생기고. 서귀포 보건소는 현장에서 빈대 의심 물체를 수거했고 질병관리청을 통해 빈대로 최종 확인했습니다. 빈대가 발견된 숙박시설입니다. 이 방 안에 있던 침구류에서 빈대 여러 마리가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서 수거한 빈대만 7마리. 지난해 12월 모슬포항에 들어온 다른 지역 선적 어선에서 빈대가 발견된 적은 있지만 제주도 안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역당국은 빈대가 발견된 휴양림을 오는 8일까지 폐쇄하고 주 1회 이상 소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소관 그 부서별로 해서 그 점검이라든지 소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가서 방역을 해줄 예정이고 가정용 살충제가 준비되어 있어서 필요하면 보건소를 통해서 이제 나누어질 예정이 있습니다. 빈대는 감염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심한 가려움과 피부 감염증, 빈혈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예방이 필요한 반면 박멸은 쉽지 않습니다. 아직 유입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제주도는 발견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대표적 건강식품으로 인기 있는 인삼은 4년에서 6년은 재배해야 합니다. 더구나 종자를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다른 작물보다 더 길다 보니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환경변화에도 우수한 신품종 인삼 종자 생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이 내리쬐던 인삼밭입니다. 그늘막이 있지만 소용없습니다. 땅 위로 올라온 잎과 줄기가 타들어갑니다. 땅속 인삼도 성할 리 없습니다. 재배 기간이 긴 인삼은 더위와 추위 등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갈수록 날씨는 점점 뜨거워지고 여러 가지 그 조건에 맞지 않아서 애를 먹고 있는데
그거를 타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신품종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삼은 재배 기간뿐 아니라 종자 생산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인삼의 씨를 심은 지 1년 정도 지난 어린 삶, 이른바 묘삼입니다. 묘삼을 심고 3년 정도가 지나면 다시 씨앗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4년이 걸려 얻을 수 있는 인삼의 씨앗은 40개 남짓. 농촌진흥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 배양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인삼 씨앗에 일부러 상처를 내고 최적의 배지와 배양액을 조성해주면 체세포 배양으로 묘삼처럼 자라게 됩니다. 씨앗 하나에서 1년 만에 40개의 묘삼을 얻게 되는 셈입니다. 즉 종전에는 하나의 종자를 심으면 4년 뒤 40개의 씨앗을 얻었지만 조직 배양 기술을 통해 하나의 씨앗에서 40개의 모종을 만들어 5년 뒤에 1,600개의 씨앗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직 배양 모종을 직접 밭에 심은 결과 생존율도 7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개발된 조직 배양 기술을 집약하여서 전체적으로 인삼 조직 배양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배지를 선발하고 그런 또 과정 자체를 단순화시켜서 실제적으로 상업화되는 수준으로 생존율을 끌어올렸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종자 생산 속도를 4배가량 높이는 기술을 특허 출원하고 농업기술진흥원에 이전했습니다. 또 염류에 강하고 뿌리 모양이 우수한 천량과 전문의 병에 강하고 수량이 많은 고원 등 자체 개발한 인삼 품종을 농가에 발빠르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수요일 아침 어제보다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제주의 아침 기온 5.3도로 시작했는데요. 모레까지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3, 4도가량 떨어져 춥겠고요. 낮에도 예년 기온을 조금 밑돌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 목도리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산간 지역은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은 곳이 있겠고요. 도로 곳곳에 빙판길도 예상돼서 출근길 감속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도는 공기질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구름의 양이 많아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 지역 5도, 동부 지역 4도, 청파낙 영하 2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아침보다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남부 지역 10도, 대부분 지역에서는 7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종일 흐리겠고요. 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도 해상에는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설 연휴에는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면서 큰 추위 없겠고요.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오전에는 제주도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방과 후 학교와 돌봄 교실을 통합한 늘봄 학교가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도입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올해 1학기부터 초등학교 55곳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 학교를 우선 도입하고 2학기에는 도내 모든 1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늘봄 학교는 정규 수업 외에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중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하게 되며 교육청은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간제 교원 55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교조 제주지부는 늘봄 학교 시범 운영과 관련해 사전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돼 단체 협약을 위반했다며 교육청 감사관실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가운데 제주대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대는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와 관련해 오는 4월까지 교육부가 진행할 의대별 정원 배분 작업을 거쳐야 구체적인 증원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증가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정할 예정이며 현재 의대 정원이 40명인 제주대는 60명 더 늘려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사립고에서 운영 중인 체육반을 공립학교로 이전하는 방안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대 산학협력단은
체육중고 신설이나 전환을 위한 검토 용역 최종 보고를 통해 현재 남용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반을 공립학교로 전환하는 안을 최저간으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체육중 병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진로를 조기에 결정해야 하는 점으로 인한 문제 등을 우려해 지양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올 들어 제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제주시 구자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부근에서 발견된 야생 조류의 사체를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10km 반경 안에 있는 가금농가 31곳에 82만 마리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양 사고가 잦은 제주 동부 해역이 올해부터 특별경비 수역으로 지정돼 관리됩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성산항에서 124km 거리 해상까지인 동부 해역을 특별경비 수역으로 새로 지정하고 1,000톤과 500톤급 함정 2척을 배치했습니다. 동부 해역은 하루 평균 430여 척의 화물선이 지나다니고 100여 척의 어선이 조업하는 해역으로 최근 5년 동안 한 해 평균 70여 건의 해양 사고가 발생해 경비 공백 우려가 지적돼 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